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좀 됐는데 전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전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왔습니다. 원래 갈 생각은 없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 혼자 쓸쓸할 것 같아서 예정으로 인사하고 왔네요. 남편은 암으로 고생하는 내내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때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결말은 달라졌겠죠. 비록 저를 배신하고 바람 피웠지만 모든 재산을 넘겨준 덕에 내연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오랜 취업 준비 시기를 보내던 중 한 스타트업에 취직하게 됐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참 성공한 사람이죠. 남편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작한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어 했어요. 직원들보다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건 기본이고, 밤늦게까지 그의 방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반면에 저는 초입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린 서로 호감을 키워내갔고 대표와 직원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린 결혼을 결심했어요. 알콩달콩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 힘썼죠. 남편은 안정기에 접어든 사업을 더욱더 키워야 한다며 불철주야 일만 했습니다. 여보, 또 출근하려고? 아직 정리 못한 게 있어서 그거 마무리 좀 하려고.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출근이야. 그러다 쓰러져. 그러지 말고 밥이라도 한 술 뜨고 가.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잘 챙겨 먹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은 걸.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알아서 챙겨 먹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같이 얼굴 마주보고 밥 먹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모처럼 함께 식사하면 좋잖아. 여보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차려놨단 말이야. 미안해. 당장 내일이 미팅이라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 이번 일만 해결되면 숨통 좀 트일 거야. 그때 그동안 못한 거 함께 하자. 남편은 일 욕심이 대단했어요.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본인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혹사하면서까지요. 물론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죠. 저렇게 무리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저 혼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만 하다 보니 집에 잘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강 챙기지 않고 일만 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고 섭섭했어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한들 저의 시간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니까요. 그저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함께 하겠다는 남편의 말만 철석같이 믿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미팅 잘 마쳤어? 그럼 이제 한숨 돌리는 거 맞지? 그동안 일한다고 나한테 많이 소홀했잖아. 나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푹 쉬자. 나 여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어. 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곧바로 다음 일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한숨 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때 나랑 못다한 시간 보낸다고 해놓고서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팅만 잘 마무리되면 여유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미팅도 그렇고 전시회 준비를 좀 바빠질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내가 이번 일만 끝나면 꼭 시간 같이 보낼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시간 쪼개가며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늘 바빴어요.
남편은 제게 단 1시간, 아니 30분조차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함께 시간 보내겠다는 말로 피하기만 했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서서히 지쳐가더라고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나 말던가 저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고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이잖아요. 어느 정도 신혼 분위기를 즐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제 마음 하나 몰라주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은 이런 상황이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우린 신혼다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말이죠. 너희 뭐 좋은 소식 없니? 좋은 소식이요? 네, 아직 없는데요.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소식이 없어. 너희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이야. 떡두꺼비 같은 손주 하나 안겨주는 게 그리 힘들어?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잘도 임신하던데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리 굼떠? 애 가질 생각 안 하는 거냐?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결혼하고 나서일까요? 시모는 제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낳아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루빨리 손주 볼 생각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아니, 누가 3년 동안 임신 못할 줄 알았나요? 저 역시 신혼이니까 금방 생길 거로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니 늦게 가질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임신 그거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바빠서 늘 일만 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남편 탓을 했더니 더 역정을 내면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야 하루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죠. 어머니가 더 잘아시잖아요. 왜 좋은 소식이 없는지. 남편이 하도 바빠서 맨날 일만 하는데 임신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내 아들 탓이라 이거야? 내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그럼 집에서 놀아야 하겠니? 어떻게든 회사 키워보겠다고 노력하는 애 탓을 하고 싶어? 아니, 일 열심히 하는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잠은 집에서 잘 텐데. 하여간 죄다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거라지. 뭐 말만 하면 핑계만 되고 넌 할 줄 아는 게 남편 핑계 대는 것밖에 없냐? 네 잘못은 조금도 없어? 시모는 남편 탓하는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저 핑계라고만 생각했어요. 차라리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은 집에서 자면 뭐해요? 정말 잠만 자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2세 계획 세워보려고 남편한테도 어필해봐도 늘 피곤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거 여자로서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한두 번 거절당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니 저 역시 임신이고 뭐고 2세 계획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제 속 사정도 모르고 시모는 그저 남편 탓한다며 쓴소리를 뱉어냈어요. 급기야는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이 정도로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면 그것뿐이겠지. 네? 문제는 무슨 문제요? 그런 거 없어요. 내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계속 이 모양일 리가 없지. 넌 참말 말고 당장 병원 가서 검사 한번 싹 받아봐라.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검사 한번 해볼 걸. 괜히 너 같은 며느리 얻어서 우리 아들 자식 못 보면 어쩌자고. 아유, 내 팔자야. 남편이 맨날 밖에서 일만 하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데 어떻게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냐고요. 제 속도 모르고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자세히 말해줘도 그저 남편 탓만 한다고 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모가 은근히 벽창호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누구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꼰대죠.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들릴 턱이 없죠. 괜히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너무 속상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임신을 꼭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럼 애 안 낳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거야. 애 없어도 우리 둘이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뭐? 요즘 주변에 자식 없이 사는 부부들 많잖아. 난 애들 딱 질색이야.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걸 왜 여보 혼자 결정해? 나랑 상의해야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나도 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지내보니까 굳이 애가 없어도 되겠더라고. 난 당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생각해봐. 애 낳으면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야? 낳으면 더 고생이고 당신 몸도 망가지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솔직히 애 칭얼거리는 거 감당할 자신도 없고 딱 질색이야.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 남편의 말을 듣고 놀라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런 건 배우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어디 있나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막 쏘아붙였어요. 시모한테 받은 서른과 그동안 쌓인 감정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없이 들어주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본인이 일 때문에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달래줬어요.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 정말 외로워.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기는커녕 외롭고 비참하기만 하다고. 당신은 맨날 일하러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이 텅 빈 집에 늘 나 혼자였어. 그런데 뭐? 우리 둘이 충분하니까 애 없어도 된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난 이렇게 외로운데 결혼해서 언제 나랑 제대로 된 시간 보내준 적 있어? 일만 한다고 늘 내팽개쳤잖아. 말로만 다음에 이번 일만 끝나면 정말 지긋지긋해. 나도 평범한 주부들처럼 살고 싶어.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지내면서 애들이랑 씨름하면서 지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일이 중요하면 결혼을 왜 했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일이나 하고 살지.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깨벗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서 지지고 볶으며 행복하게 산다는데 나는 왜 늘 혼자여야 하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시모가 한 말을 핑계 삼아 가정 좀 돌봐달라고 돌려 말한 건데 참 눈치 없죠? 난데없이 자식 없이 살자고 하니까 그간 참아왔던 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물 다 쏟아내며 서럽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남편과의 결혼이 후회된다고까지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당신을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내 잘못이 커. 사실 일이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아빠가 되는 게 자신 없더라. 그만큼 책임감이 커지는 거고 내가 해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당신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뿐이야. 이렇게 원하는 줄도 모르고 무신경해서 미안해. 앞으로 노력 많이 할게. 가정의 시간도 많이 보내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게 사과와 더불어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잘 추스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을 들으니 슬며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사과한 적 없었고 약속 또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는 저를 달래며 진심으로 말하니까
뭔가 앞으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믿어볼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그동안의 서운함을 대화로 풀어내며 달라질 미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제가 과연 임신에 성공했을까요? 전혀요. 달라진다는 남편의 말과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약속하면 뭐 하냐고요. 여전히 일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노력은 무슨.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 때문에 바빴고 저는 여전히 혼자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된 이런 결혼 생활 더 유지해봤자 좋을 게 뭐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날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나 왔어. 늦었네. 여태 안 자고 뭐 하고 있어? 시간도 늦었는데.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앉아. 이야기 좀 하게. 더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늦추지 않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녹초가 된 남편을 붙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디 속이 안 좋은지 명치 쪽을 어루만지는 모습도 그렇고 휘청거리는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 어, 좀 체했나? 며칠 무리해서 그런가 몸이 안 좋네. 괜찮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거니까. 약 먹어서 곧 괜찮아질 거야. 그나저나 할 말이란 게 뭐야?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짧게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빨리 쉬고 싶거든. 그래. 그리 오래 안 걸려. 짧게 이야기할게. 내가 할 말은 여보, 왜 그래? 괜찮아?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불편한 듯 어루만지던 명치를 세게 움켜쥐며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그리고는 이내 바닥에 누워 대굴대굴 구르며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고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어요.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명치를 강하게 움켜쥐며 아프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뒤 의사들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고 여러 검사가 진행됐어요. 하도 아프다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통에 강한 진통제를 맞고 한숨 돌리게 되었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입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아픈 남편 곁에서 간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와중에 간병하게 되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차마 아픈 남편을 그냥 두고 가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검사 결과가 나와서 남편의 상태에 관하여 의사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위암 말기라니요? 그동안 별다른 증상도 없었는데. 원래 암이란 게 그렇습니다. 큰 신호를 주지 않아서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벌써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당장 치료에 들어간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죠. 그 말씀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시험부라니. 생각지도 못한 말에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남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도 막막했어요. 병실에 누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에게 힘겹게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쓴웃음을 짓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어요. 지난 날이 모두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 이렇게 달려온 건지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던 게 후회된다고 했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동안 아등바등 일만 하고 살았네. 정작 몸 하나 챙기지도 못하고 비련하게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당신도 내가 참 안심하지? 내 몸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했으니 말이야.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 후회돼.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 내 주변 사람, 소중한 사람을 먼저 챙길걸. 내가 희생해서 노력하고 성공하면 그게 다 보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숱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눈물 흘렸던 남편이었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한부라는 입장이 부여되니 남편이 하는 말과 눈물이 더욱 가깝게 다가왔어요. 미련하고 어리석다 생각되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시간이 안타깝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에 터진 일이라 어떻게 이혼 말을 꺼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한부 판정받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제가 전하는 이혼은 2번 죽이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남편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해서 옆에 지켜주는 게 아닌 인간으로서 안쓰러움이 컸어요. 그동안 저를 혼자 둔 것은 괘씸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남편 곁을 지키며 간호했어요. 날이 갈수록 남편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갔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많이 전이된 상태라 치료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진행 상태를 늦추거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곁에서 묵묵히 간호하며 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지켜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누군가 남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죠? 오빠 보러 왔어요. 오빠요? 아, 그이랑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지금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좀 기다리시겠어요? 생전 처음 본 아가씨였습니다. 남편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요. 천천히 여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그 여자는 비어있는 침대를 살펴보더니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보통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침대에 걸터 앉지는 않잖아요. 네, 남편 금방 올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 본 얼굴인 것 같아서요. 저요? 아, 아직 오빠가 말 안 했나 보네. 인제 와서 숨길 이유가 뭐 있다고.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제 물음에도 여자는 별다른 말 없이 알 수 없는 말만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리더군요. 대체 뭐 하는 여자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간 남편이 힘겹게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발견한 여자는 한껏 콧소리를 내며 남편에게 찰싹 붙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자기야라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나왔어.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마치 연인처럼 남편에게 애교 피우며 말하는 여자. 남편은 그런 여자를 보고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서둘러 팔짱 낀 여자의 손을 빼냈어요. 여긴 뭐하러 왔어?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그동안 병원에 있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잖아. 어디 얼굴 좀 봐. 세상에, 더 야위었네. 우리 자기 피부 푸석해진 것 좀 봐. 이제 나만 믿어. 내가 옆에서 다 관리해줄게. 관리라뇨? 그쪽이 뭔데 남편 옆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남편 기다린다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상하네. 자기라고 하질 않나. 대체 누구예요? 나요? 오빠 여자친구요. 오빠, 왜 말 안 했어? 내가 누군지 몰라서 당황해 하잖아.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말하지. 저기, 앞으로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집으로 가봐요. 간호할 사람 한 명이면 되니까. 여자친구? 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다녔니? 그래. 이제야 이해가 되네. 뭐가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느라 바빴던 거야. 그래서 가정이고 뭐고 날 그냥 내팽개 친 거였겠지. 여보, 그게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냐고? 왜 아픈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넌 빠져. 난데없이 내 언녀가 찾아왔는데 내가 화 안 내고 배겨? 빨리 말해. 대체 둘이 언제부터 바람 피운 거냐고. 그래서 그동안 애도 안 갖고 밖으로 나돌았니? 난 네가 정말 일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네?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였어? 그것도 모르고 난 등신같이 기다린 거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날 힘들게 했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하는 건데. 그날 너한테 할 말 있다고 한 날 이혼하잔 말 하려고 했어. 노력한다고 약속해놓고 그대로인 당신 몸에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비참했는 줄 알아? 도저히 이딴 결혼생활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너랑 끝내려고 했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날 바닥으로 떨어뜨릴 작정이야? 나 정말 후회돼.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다고. 미안해. 정말이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암 소식이 있고 불륜 사실까지 알게 되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제대로 현타가 왔습니다.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불쌍하다고 옆에 있어준 제가 참 바보 같더군요. 애초에 사랑해서 아픈 남편 병시중까지 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가 미안해. 살다 보면 마음 뜨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저기요, 너무 그렇게 억울해할 거 없어요. 그냥 날 만나기 전에 실수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제 우리 자기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렇게 싸우고 원망할 시간 없다고요. 그쪽에 매력 없어서 마음 뜬 걸 왜 뭐라 해? 웃겨 정말. 아무튼 우리 사이 알았으니까 이만 가요. 자기 옆에는 내가 있을 거니까. 우리 자기가 그랬거든요. 마지막 남은 시간 나랑 함께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이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으니까 별다른 거부감 없을 거 아니에요? 오빠의 마지막 여자는 나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 거니까 이제 그쪽은 빠져요. 괜히 우리 자기 재산 탐내려고 시간 질질 끌 생각하지 말아요. 하루빨리 이혼해서 적당히 먹고 떨어져요. 내연녀는 더 이상 남편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저더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일에만 미쳐 사는 줄 알았는데
뒤로 몰래 할 건 다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주 치가 떨리게 말이죠. 그래서 아픈 남편한테 오만 욕을 하고 보이는 물건 다 집어던졌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쳐대고 너 같은 놈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니까 하루빨리 이혼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때까지 법적 보복으로 지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병원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넘겨줄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 얼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문제로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협의해야 할 게 있다 보니 마지막으로 한 번은 더 봐야 할 상황이었죠. 변호사 통해서 조율도 가능했지만 남편은 죽으면 영영 못 보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가져가야 할 몫을 제대로 챙기고자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그때와 같이 주절주절 미안하다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람피를 생각하고 밖으로 놔둔 거 아니야. 나한테는 가정보다 소중한 게 일이었으니까. 일만 생각하고 살았지. 그 여자는 1년 전에 알게 되었고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온 것뿐이고. 당신도 알겠지만 나한테는 일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계속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죽겠다 책임지라고 난리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둔 것뿐이고. 날 못 믿겠지만 마음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딱 거기까지일 뿐이야. 나한테는 여자는 당신뿐이었어. 이런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 곁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병시중까지 들게 해서 더 미안하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마지막으로 얼굴 볼 겸 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접수했어. 빠르게 이혼 절차 밟을 거야. 그리고 이거. 남편은 옆에 있는 서랍장에서 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제가 증여될 재산 목록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 재산 나한테 다 줄 생각이야? 내 앞으로 된 모든 재산 당신한테 주려고. 그동안 당신 외롭게 하고 잘 못해준 값이야. 어차피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많은 돈 가져갈 수도 없잖아. 당신한테 다 주고 싶어. 이 돈으로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기에 주는 거니까 기꺼이 받아줘. 받을 자격 충분하니까. 그래도 이렇게나 많은 걸 그냥 쉽게 생각해. 위자료라고. 정말 괜찮겠어? 그동안 당신이 이룬 거 한 푼도 안 남기고 나한테 다 주는 거잖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어쩌고. 그건 걱정하지 마. 내 돈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은 당신만 생각해. 당신한테 다 줘야 가는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미친 듯이 일만 해서 그런가. 제게 줄 돈은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남편이 세운 회사와 주식 지분, 거기다 아파트와 땅 등 모든 걸 제게 넘겨줬어요. 그렇게 우린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로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모두 받았죠. 남편은 그동안 절 힘들게 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본인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며 또 미안해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준 돈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가보지 못한 나라를 가보는 등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머리도 식힐 겸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보고자 무작정 여행을 떠났죠. 비록 혼자 가는 여행이었지만 제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속박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다니는 나날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영정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저는 그에게 국화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편히 쉬기를 빌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끝맺음을 지었지만 다음 생에는 서로 좋은 사람 만나 여느 가족처럼 평범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지내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그때 누군가 악다구니를 쓰며 절 불렀습니다. 야, 너 맞지? 너 잘 만났다. 내 돈 어딨어? 어딨냐고? 왜 이래요 갑자기? 내연녀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내연녀의 돈을 가지고 튀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갑자기 무슨 돈을 달라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맡겨놨어요? 인연, 뻔뻔한 것 좀 보게. 네가 내 돈 다 가져갔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말했지. 그냥 적당히 먹고 떨어지라고. 근데 감히 그 많은 재산을 다 갖고 튀어? 너랑 이혼하고 네 남편이랑 바로 혼인신고했어. 그 많은 재산 주인은 원래 나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죽고 나니까 내 몫이 다 너한테 갔다잖아. 그러니 내가 안 미치고 배겨?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난 달라고 한 적 없어. 네 자기가 알아서 챙겨준 거지. 그 많은 재산 나한테 다 물려줬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애초에 네가 돈 보고 접근한 걸 다 알았다거나 뭐 그런 거 말이야. 그리고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자꾸만 말이야. 버릇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다 네 거 될 거로 생각했니? 천만에. 넌 그이 재산 받을 자격도 없어.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불륜녀 따위가 뭘 받겠다고 설쳐. 뭐? 불륜녀? 애초에 돈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내가 너 같은 것들 모를 것 같아? 그이가 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말, 날 위해서 한 말일 거야. 그간 나한테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미안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넌 재산 받을 생각이 그저 좋았겠지? 정작 뒤로는 나한테 다 넘겨주고 있었는데 말이야? 말도 안 돼. 오빠는 나뿐이라고 했어. 날 사랑한다고 했다고. 네가 꼬셔서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개소리 집어치우고 돈이나 내놔. 내 목 내놓으라고. 너 보기보다 순진하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이가 정말 널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퍼줄 거로 생각했어? 정신 차려. 진짜 그랬다면 뭐라도 네 몫으로 남겨놨겠지. 현실을 봐. 청정 너한테 준 게 뭐 있어? 옆에 병수발 들게 한 것밖에 더 있니?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병수발 같은 거 안 시켜. 좋은 것만 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니까. 이제 좀 알겠어? 너랑 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이 마지막 가는 길 그만 흉보이고 조용히 나가. 뭐? 이게 진짜 끝까지 사람 열받게 하네? 너 말 다 했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설쳐대니까 좋냐? 그 돈이 다 얼만데?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웃기지 마. 나 절대로 이렇게 포기 안 해. 소송 걸어서 내 목 다 찾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소송 건다고 뭐 다 이길 거로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 없이 날뛰니까 남편 마음도 못 얻지. 그래, 어디 한번 소송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 다 걸어봐. 그런데 단단히 각오고 덤벼야 할 거야. 나 그렇게 만만한 상대 아니거든. 소송은 뭐 거저되는 줄 알아?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감당할 그릇이나 되냐고. 난 남는 게 돈인 사람이야.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너까지 거 하나 짓밟을 변호사 못 구하겠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소리야. 네가 아무리 덤벼도 난 조금도 꿈쩍하지 않아. 난 남는 게 시간이고 돈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넌 아니잖아? 시간은 있어도 그만한 돈 있어? 뭣도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굳이 싸워봐야 결과를 아니?
이건 네가 지는 게임이야. 애초에 불륜녀 따위가 받아갈 몫이란 건 없거든. 이 미친년이 진짜.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니년도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 나랑 별반 다르지도 않은 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고상한 척 구는 건데. 내연녀는 제 말에 자극받았는지 참지 못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머리채를 잡아서 마구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장례식장 조문객들까지 나와서 구경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란을 피웠죠. 뭐가 그리도 분한지 내연녀는 도무지 제 머리채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악다구니 쓰며 온갖 욕을 뱉어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라붙어 내연녀와 저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급기야는 엄청난 소란으로 장례식장 관계자까지 몰려들었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출동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연녀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진단서를 떼고 고소했죠. 그러자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네? 제가 돈이 어딨다고 합의금을 그렇게 세게 부르시면 어떡해요. 고작 머리채 잡은 게 다인데. 저한테 그만한 돈이 어딨어요, 사모님. 사모님은 돈 차고 넘치게 많잖아요. 일단 합의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요. 다시는 눈에 띄지 않을게요. 그냥 모른 척 조용히 살 테니까 고소한 것만 취하해줘요. 사모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저 그냥 돈 보고 접근한 거예요. 돈 잘 버는 회사 대표라니까 한몫 제대로 챙기려고 꼬리친 거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사장님은 나한테 진심으로 마음 준 적 없어요. 내가 작정하고 꼬리치고 어떻게든 관계 이어나간 거니까 다 내 잘못이에요. 앞으로 반성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취하만 해줘요. 네? 안 그래도 쪼들려 죽겠는데 합의해줄 돈이 어디 있어요. 내연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하러 미친 사람처럼 덤볐나 몰라요. 이번 기회에 내연녀까지 제대로 참교육시켜줬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취하해주지 않았어요.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주고 다시는 불륜 같은 거 저지르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교육시켜줬죠. 그렇게 며칠을 질질 끌다가 고소를 취하해 줬습니다. 그 뒤로 내연녀는 제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홀로 남편이 잠든 곳에 방문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지만 마지막은 본인의 모든 걸 다 넘겨줄 만큼 절 생각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저는 한동안 더 많은 곳을 여행 다니며 저를 위한 삶을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제게 큰 보상이 될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좋은 인연을 만나 새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홀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려고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니까요. 여러분도 본인의 삶을 놓지 마세요. 늘 주인공인 인생, 당당하고 행복한 삶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